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힘과 끝없이 싸워온 과정이었어요. 고대의 신들부터 오늘날의 인공지능까지 우리는 과연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되지 않는 힘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슬기로운 사람, 즉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면서도 마치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모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문제는요, 바로 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엄청난 능력과 그 힘을 다루는 지혜 사이의 충돌. 어쩌면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인류는 정말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힘을 쌓아왔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힘을 갖는 거랑 그 힘을 지혜롭게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강력한 힘이 지금 우리를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민이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신화를 통해서 이 통제 불가능한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내지 마라. 어때요? 이 오래된 경고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와닿지 않나요? 이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강력한 신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바로 파에톤의 이야기. 비극적인 영웅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그 무모한 야망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태양마차에 고삐를 주고 맙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뻔한 아찔한 순간, 결국 제우스가 직접 나서서 재앙을 멈추죠. 통제되지 않은 야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이야기도 있죠. 바로 마법사의 제자요. 편해지려고 시작한 작은 마법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그 장면 다들 아시죠? 당황해서 빗자루를 쪼갰더니 어이쿠! 문제가 2배가 돼버리잖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지 정말 섬뜩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들이 21세기 이 첨단 기술 시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신화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파이톤 한 사람의 실수, 그 정도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수십억 명에 얽히고 설킨 거대한 네트워크, 이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젠 우리를 구해줄 제우스나 마법사 스승 같은 존재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법 빗자루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우리는 지금 딱 하나의 빗자루가 아니라 수십억 개의 지치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 디지털 빗자루를 온 세상에 풀어놓은 셈이에요. 일단 시작되면 과연 우리가 이걸 멈출 수 있을까요? AI가 왜 이전의 모든 기술이랑 근본적으로 다르냐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AI는 그냥 명령만 따르는 칼이나 폭탄 같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심지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역사상 최초의 도구인 거죠. 이건 어쩌면 도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종류의 지능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새로운 힘을 길들이는데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마법사 작업실에 물에 잠기는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AI가 부추기는 전 지구적인 갈등, 세상을 둘로 쫙 갈라놓는 실리콘 커튼, 그리고 인류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까지.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이 이 네트워크에 있다면 그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소스에 따르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그 근본적인 관계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파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보가 많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우리 믿음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아주 위험한 생각에 덫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정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순진한 낙관론에 빠져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 따윈 없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모든 걸 불신하고 있죠. 진실을 맹신하거나 아니면 진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좀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를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힘은 종종 진실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같은 끔찍한 허구가 어떻게 수천만 명을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보는 꼭 진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신과 불신이라는 이 두 막다른 길 사이에 갇힌 채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보라는 건요, 단순히 사실을 늘어놓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정보의 진짜 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결국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자체를 바꿔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인 거죠. 결국 역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대의 신화가 경고했고 마법사의 제자가 보여줬던 그 통제 불가능한 힘의 위험. 이제 그 힘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힘으로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파멸로 향하는 마차를 계속해서 몰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